학생 식당의 점심시간을 기존보다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 혹은 연강으로 교내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우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 기간 도서관 운영 연장, 학내 카페 운영 시간 연장, 야식 사업, 야간 자율학습 스터디룸 개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업의 마지막으로 양과 질 모두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제휴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문화생활, 건강의료 혜택, 생활 편의 혜택, 식품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공약입니다. 한림인 컬처데이, 총장배 인트라무랄리그 e스포츠 종목 개설,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 에코 프렌들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즐거움과 행복함, 그리고 건강한 캠퍼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최근 e스포츠에 대한 학우분들의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인트라무랄리그 종목에 새롭게 종목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단과대에서 진행하던 e스포츠 경기와는 달리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학우들에게 더 큰 규모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원하는 약 2개에서 3개의 종목을 개설할 예정이며 결승전을 축제 당일 무대 위에서 라이브 중계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e스포츠 종목 개설은 학우분들에게 새로운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학내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한림인 컬처데이는 신입생, 재학생, 교환학생 간 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단과대 음식 부스 및 체험 부스 운영, 동아리 공연 행사와 다양한 제휴사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업으로 지친 학우분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해 러닝크루 개설 및 정기적인 활동, 춘천 보건소와 협업한 금연 프로그램, 건강과 의료제휴 확대를 통한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기기 도입, 플로깅 챌린지,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통한 에코 프렌들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학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 나아가 학내를 깨끗한 그린 캠퍼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설 및 안전 공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및 폐쇄된 공간을 활성화하여 스터디 공간, 문화 공간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앞서 학술 파트에서 언급했던 어윈 마켓과 같은 학생들의 창업활동 공간 활성화를 통한 학내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 모바일 아이디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콘센트가 많이 없을 뿐더러 냉난방이 잘 안되는 도서관 열람실과 방치되어 있는 흡연구역 소화기, 신건물에 비해 열악한 구건물들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여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착수하는 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학교 대운동장에 전광판과 시계탑을 설치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중석엔 스탠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인트라무랄리그의 활발한 운영과 학생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 시 보다 나은 학우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높은 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와 이동식 전동기를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지턱을 깎는 것이 아닌 방지턱의 양쪽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운동장 기준 오른쪽 방지턱, 정문에서부터 기숙사 8관으로 내려가는 3개의 방지턱의 폭을
28cm를 추가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현재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을 때 학교 측 또한 방지턱 높이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방지턱 늘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실 내에 컴퓨터 네트워크 끊김 현상과 와이파이 느림 현상을 점검 및 교체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림대학교 종합세계 후보자 기호 1번 런의 공약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후보자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통해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림대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좋은 정책과 공약이 있더라 할지라도 학우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학우들의 참여 증대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학술, 복지, 문화, 시설 안전 이 네 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학생 사업을 준비하거나 기존에 있던 학생 사업을 개선시켜 내년 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총학생회는 학생들과의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소통뿐만 아니라 포럼, 아이들 경진대회, 러닝크루, 할리미 컬처데이를 통해 학술과 문화적으로 학생들과 대면으로 직접 소통하여 진정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소통을 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내 폐쇄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 중이신 다양한 공약들을 통해 2024학년도 학우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 중인 공간 활성화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한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던 학내 빈 공간을 활성화시켜 학교 내에 장점 중단된 공간을 2024년도에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는 먼저 기숙사 8관에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식당을 도서관 시스케어를 모티브로 한 스터디룸으로 개조하고 활용하여 학우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CLC 2층에 위치해 있는 구서점 공간을 장기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학술 사업과 그 외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루동산, 텔레토비 동산 벤치, 사경관 벤치 등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벤치를 재정비하여 학우분들이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2관에 폐쇄된 브리콜라주 카페 활성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터디 공간 마련, 카페 활성화, 휴식 공간 마련 등등으로 학술, 문화, 복지를 어우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청객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로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IP 주소 문제로 인하여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학생회에게 질문이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이상으로 총학생회 후보자 기호 1번이었습니다. 이어 글로벌융합대학 기호 1번 정후보 송지우, 부후보 강다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글로벌융합대학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정후보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21학번 송지우입니다. 부후보 정보법 과학 전공 21학번 강다현입니다. 이어로 이어를 이어가다, 듣고 한 해를 이어가다라는 슬로건으로 단과대학 내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어가는 글로벌 융합대학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된 이어입니다. 학우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모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속드리는 공약은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AI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우분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모임을 개설하여 선후배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심 분야와 취미생활이 유사한 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해 소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모임 인원들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소 관심사 및 재능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브랜딩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덕후 양성소 등의 활동과 대외 공모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 친목 도모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소모임을 자신의 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달 간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매달 간식 사업의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지만 그 혜택을 잘 느낄 수 없었던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약입니다. 기존의 단과대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방식을 변경해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맞추어 총 2번으로 진행하여 2번 중 편향 시간에 1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의 메뉴를 학우분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학우분들의 복지를 위해 보조 배터리, 우산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린터기를 무인화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서적 물려주기 사업을 진행하여 서적을 필요로 하는 전공 수업을 조사하고 수강생 분들이 새 서적을 사는 데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CLC 희망터에서 진행되는 부스 행사 및 체육대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 인원을 모집하여 행사를 기획하며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이 단지 참여자가 아닌 기획자로서의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개설해 언제든지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고 학우분들을 위할 수 있는 이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함께 발전을 이어가며 학우들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통해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융합대학 기호 1번 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대학 기호 1번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공약 중 소모임 개설과 지원, 행사 기획 참여 제공을 통해 학우분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이며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운영해 학우분들이 더욱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질문 드립니다. 간식 사업을 매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소모임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 선배와 후배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간식 사업의 경우 학우분들의 투표로 메뉴를 선정 후 2번에 나누어 배부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조사 후 실현 가능성을 따진 공약이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우려하실 금액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모임은 사전에 취향 혹은 취미가 비슷한 학우들을 모아 같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종 학생의 사업들에 동행할 수 있게 하고 공약 소개 시 말씀드린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소개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청객분들의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에 노란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모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모임 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내 내에서는 웨이브라는 학술 동아리도 있고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진로 탐색 같은 경우도 연관되어 있는데 있고 그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이제 동아리가 아직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동아리를 개설하지 않고 소모임으로 개최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랑 차별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모임 관련 공약을 준비하였을 때 동아리 같은 경우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때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는 소모임을 개설한 이유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 방청객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융합대학 후보자 기호 1번이었습니다. 이어 글로벌융합대학 기호 2번 정후보 송건후, 부후보 박종대 앞으로 나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글로벌융합대학 대표자 선거에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의과융합전공 20학번 송건호 부부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2학번 박종배입니다. 저희의 선거 본부명은 프로입니다. 선거 본부명을 프로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의 슬로건인 프로그램을 프로답게 프로바이드,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약 소개입니다. 저희는 공약을 학술, 공감, 복지, 그리고 문화체육사업 총 4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공감사업, 프로커뮤니케이션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HID와의 연합을 통한 기숙사 3관 펼쳐대기에 글로벌 융합대학 학우분들이 참여해 교환학생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환학생분들과 담당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 전통문화체험 부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짝꿍 프로그램입니다. 짝꿍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 간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톡 챗봇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소속 학과의 정보, 학생의 사업 정보, 공지사항 등이 기입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SAP 관련 정보, SAP 관련 정보, 졸업 요건, 학과 시설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꺼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융합대학의 꺼방 및 학생회실은 CLC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글로벌 학부 꺼방의 경우 창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불만사항 및 애로사항을 각 꺼방에 불륜인의 목소리 게시판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꺼방 이전 및 환경 개선 사항을 교학팀과 학생 지원팀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사업, 프로바이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법 과학 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필드트립, 즉 기업 탐방을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융합과학수사학과, 그리고 융합인지학부 학우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학우분들께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품 대여 사업입니다. 기존의 우산, 여성용품, 충전기, 그리고 각종 필기구 대여는 현행 유지할 계획이며 가글과 글로벌 융합대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전동 킥보드 헬멧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A4용지 재활용 캠페인입니다. 현 학생의 임원직으로 근무하며 지켜본 결과 학기 중에 A4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과방에 이면지 보관함을 설치하여 A4용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학생의 및 미납부 학우분들 또한 이면지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프로컬처 액티비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합이 된 날 글로벌 융합대학 체육대회 및 e스포츠 대회를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융합대학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하여 학내 활동에 참여하고 팀워크를 활성화하여 학우들의 뛰어난 기량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 활동은 재학생들 간의 참여를 고려하여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학문과 스포츠의 조화를 이루며 더욱 높은 수준의 교류와 협업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체육동아리 챔피언십 각 체육동아리별 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글로벌 융합대학 소속의 체육동아리는 배드민턴 동아리 체리콕과 축구 동아리 드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융합대학의 체육동아리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동아리별 대회를 개최하여 드사이 풋살 대회와 체리콕 배드민턴 대회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문과 운동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학우들 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융합대학 교류활동
글로벌 융합대학 새내기 배움터 및 MT입니다. 글로벌 융합대학의 새내기 배움터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소통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학우분들 사이에 원활한 학교 생활의 첫 걸음을 쉽게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전에는 수요 인원 부족으로 MT를 신청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학생들 간의 강화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앞서 언급한 짝꿍 프로그램과 체육대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에서 중점적으로 기획 중인 학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멘토링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로 글로벌 융합대학 학생들의 강점인 영어를 활용하여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HBIT 업체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확약을 얻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우들은 사전 교육으로 1, 2개월간 현재 교육 특화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BIT 내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학술 동아리 개설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학술 동아리 즉 개설하게 될 과학 수사 동아리는 동아리 개설 시 1학기 동아리 메인 활동으로 동아리 담당 인원들의 꾸준한 학습과 동시에 동아리 참여자들과의 정기적인 스터디 활동을 위주로 범죄 현장 구현과 모의 수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죄 수사에 사용할 장비들에 대한 학습도 24년도에 진행될 제2회 CSI 경진대회와 같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1회 글로벌 융합대학 학술제 개최입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학과, 동아리,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며 주제는 학술제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수용할 예정입니다. 학술제를 개최함으로써 학우분들께 학문 분야에서의 더 많은 경험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장을 제공하며 이는 곧 소속 학과와 단과대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 유엔총회 지원팀 구성입니다. 현재 글로벌 융합대학 학우분들의 강점으로는 뛰어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살리기 위한 학교 주간 학술대회 중 HLMU의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HLMU의 총 참가자 중 3분의 1이 글로벌 융합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단과대학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소속 학우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장문과 결의안 작성법, 모의유엔 참고자료, MBN 사용 언어 등이 포함된 책자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터디 장소를 학생의 집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상으로 글로벌 융합대학 기호 2번 프로의 공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융합대학 기호 2번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 공통 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 과방에 월별 사업을 정리한 캘린더를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달 익명성이 보장된 학생의 사업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작성 폼을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매달 혹은 분기별로 각 학과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 드립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주기적인 과방 이전 요청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성과 대면이 아닌 비대면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약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방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익명성이 보장된 채 작성할 수 있는 글용인의 목소리 게시판을 설치하여 종합한 뒤 분기별로 과방 이전, 환경 개선 사항을 교학팀 및 학시팀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이유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HBIT 업체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확약을 얻었고 교육에 참여하는 학우들은 사전교육으로 1, 2개월간 현재 교육 특화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HBIT 내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사회에서 대두되어지고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육봉사 활동 인원들의 봉사 점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하이라이트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컬 대학 34회 사업에 우선 선정된 10개 대학 내 속한 한림대 3가지 혁신안 중 첫 번째인 개방형 융합교육과 두 번째인 대학과 인공지능 공존의 시대를 선도할 AI 교육 기반의 K 고등교육 패러다임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더 원활한 지원이 예견되어진다는 판단과 구룡대가 우선적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앞장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에 재학 중에 이한길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글로벌융합대뿐만 아니라 많은 단과대에서 학생들의 학생의 사업 참여와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내년에 글로벌융합대학 내에서는 융합과학수학과로 신설된 학과의 신입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입생들에 대한 수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와 그 다음에 현재 재학 중인 글로벌융합대학 학생들 참여는 어떻게 증진시킬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합과학 수사학과의 그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게 될 과학 수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과학 수사 동아리로 그 신입생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문 채취 랜턴과 3D 카메라를 운영하여 그들이 나중에 취업 후 실제 마주하게 될 장비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융합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지문 채취 랜턴과 3D 카메라 등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저가 장비들입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융합과학 수사학과가 신설되는 만큼 그 이후에 대한 장비를 추후 더욱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에 대한 장비 랜턴을 신청하여 동아리 활동에 추가하여 2학기 동아리 메인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될 융합과학 수사학과 신입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추가 질문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회실 인정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똑같이 글로벌 융합대 회장 지금 총학생회 회장분께 회장 후보자님께도 같은 질문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동안 진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잊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진전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학집팀하고 교학팀하고 말씀을 나누신 게 있으신지 지원을. 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방 이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교학팀과 학지팀을 통해서 이미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타 단과대 학과 학우분들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희 단과대만 소속 건물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의료할 권리에 어긋나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소리를 학교 측에 끊임없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다른 점으로는 각 과방에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근룡대 학생들의 목소리 게시판을 설치하여 과방을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을 종합받아 분기별로 교학팀과 학지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글로벌 융합대 학우들은 전공을 각 건물, 그러니까 국제관하고 옛날 글로벌 융합 건물, 인문대, 사회경영관에서 전공이 나눠져서 전공 강의를 듣는데 그럼 어느 건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교학팀에 말씀하신 건지. 교학팀과 상의한 건물은 국제관입니다. 하지만 국제관이 저희 글로벌 융합대학 강의실뿐만이 아닌 타 단과대 강의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융합대학 후보자 기호 2번이었습니다. 잠시 9시까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 설명에 앞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공청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모여 사회과학대학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사회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선거 기호 1번 바람의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경제학과 19학번 윤항구,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치인문학과 2학번 김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름은 바람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모여 사회과학대학에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표현했습니다. 바램이라는 단어는 바램이라고 발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바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원하고 학우들이 원하는 바람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바램이라는 표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추후 당선이 된다면 소중한 바램들을 모아 사회과학대학을 변화시키는 바람으로 불어오겠습니다. 그 바람을 불게 해줄 저희의 대표 공약들과 기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운영해오던 사업들의 유지 및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대표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7가지의 공약들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바람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더욱 친환경적인 단과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개념을 학우분들에게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에코백, 텀블러 만들기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단기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이 학기 중에도 상시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운동을 계획 중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하기, 재활용하기 등 다양한 탄소 중립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는 형식입니다. 그 후 매달 특정 날을 지정해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에 참여한 학우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의 바람입니다. 한림대학교 최초로 사회과학대학만의 바람막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우분들은 주로 야구 점퍼, 일명 꽈잠바를 자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한 봄, 가을철에는 꽈잠바를 입기에는 다소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워서 꽈잠바를 입지 않을 경우 들고 다니기에 부피가 크고 무거워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사회과학대학의 소속감도 높여질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만의 바람막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의 바람입니다. 현재 한림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많은 학우분들이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복수 전공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전공 교류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의 바람입니다.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경영 1관, 사회경영 2관, 기초교육관, 건물 내에 학우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 및 1층 출입구에 흡연 구역의 위치를 명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SNS를 활용하여 안내 게시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경영 1관 좌측에 위치한 금연구역에서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2023년 2학기부터 금연구역 현수막이 걸리면서 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인 학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인 학우분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흡연 환경과 흡연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습의 바람입니다. 교내 24시간 자유훈련 학습 공간을 추가 및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내 학습 공간은 사회경영 2관 1층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시험기간 일주일 전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24시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찾아와 학습하는 학우분들이 많으셨고 안타깝게도 자리가 없어 들어오시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회경영 1관 3층에 새롭게 생긴 학습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에서 추가로 3층의 학습 공간을 더해 시험기간 일주일 전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세미나실,
학생회실, 휴게실 등 학우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학우분들이 강의실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에는 오래된 선풍기 하나에만 의지하여 시간을 보내야 하고 오래된 프린터기와 컴퓨터의 상태는 인쇄와 복사가 불편한 경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된 정수기는 학우분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최대한 수리하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째, 안전의 바람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직후터, 스윙, 싱싱 등의 주차구역을 재정비하고 방지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업이 많이 몰려있는 시간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학우분들의 통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주차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밀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홍보 게시물 및 플랜카드 부착 등을 통해 정해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학우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응하여 방지턱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어려운 경우에는 방지턱 주위 표지판을 제작하고 설치하여 학우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마이크 이어받았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유지 및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MT입니다. 연합MT는 기존 행사의 틀은 유지하되 숙소 및 프로그램 부분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식 사업입니다. 구글 폼을 이용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 학우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요의 크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급을 정하고 노후화된 물품은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입니다. 학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운영을 통해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 봉사활동입니다. 춘천 농민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농촌 봉사활동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후보자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통해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림대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좋은 정책과 공약이 있더라 할지라도 학우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지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학우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글 폼, 링크트리, SNS 등 학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식 사업의 경우 기존 운영해오던 방식은 간식을 선정하고 공지를 한 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원하는 간식을 간식 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우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 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대학 내에서 개최되는 전공 교류전의 세부 진행 계획과 이 행사를 통해 학우들은 복수 전공 선택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재정비하고 방지턱을 완화하는 데 어떻게 주차구역을 개선할 것이며 방지턱 주위 표지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공 교류전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한림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복수 전공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전공 교류전은 사회과학대학 축제와 전공 교류전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사회과학대학 축제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7개의 학과에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학과를 설명 및 홍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교수님, 조교님들이 설명하는 전공 박람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실제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과 설명이기에 복수 전공을 선택, 변경하는 데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전공 설명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오전에 축제에 참여하고 오후에 전공 교류전을 참여한 학생들에게 추천권을 지급하고 상품을 전공 교류전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는 사회경영 1관 입구 우측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교학 팀장님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이 점은 학교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축소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인식 변화를 가져오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공간을 기존의 크기 2배 정도로 확대를 하고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SNS 게시물,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학생의 임원들과 학기 초에 직접 사회경영 1관 앞으로 나와 올바른 주차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 방지턱 완화 및 방지턱 주위 표지판 설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방지턱 완화입니다. 학교 측에서 방지턱 완화를 진행한다면 사회과학대학 내에 있는 방지턱뿐만 아닌 모든 방지턱을 완화해야 하므로 추후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 및 타 단과대학과 연합하여 한 뜻을 갖고 한 목소리로 학교 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방지턱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그림이 들어간 방지턱 주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객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로 후보자에게 정책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IP 주소 오류로 인한 유튜브 생중계 질문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공 20학번 김입니다. 먼저 후보자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답변도 너무 잘 들었는데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공 박람회랑 전공 비전 페어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공 박람회는 교무팀이랑 커뮤니티 교육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행사로 공결도 가능하고 출석 인정도 되는 53개 전공이 전부 다 참여해서 교수님이랑 교무팀 이제 직원분들이랑 학교 홍보대사랑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부스에 서가지고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행사이고 전공 비전 페어는 졸업생들이 이제 그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페어인데 이게 후보자님들이 공약에서 말씀해주신 전공 교류전이랑 성격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논의 후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한림대학교에서는 전공박람회, 전공페어 등을 비롯하여 전공 관련하여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실제 그 행사에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직접 전공 교류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전공 교류전은 보다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사회과학대학 축제를, 오후에는 전공 교류전을 진행하면서 각 학과에 있는 7개의 학과에서 학과에 대한 설명, 직접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과에 대한 설명,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얻을 수 없는 피부로 와닿는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전공 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오디세이 세미나 1, 2가 그 주간에는 그걸 가는 걸로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 2를 듣는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해서 그 참여율이 높은 그 커뮤니티 교육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전공 박람회 부스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서 복수 전공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고민 상담을 해줬던 학우로서 뭔가 좀 다른 계획된 다른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막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바람막이 발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디자인 관련해서 좀 계획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학우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논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막이 제작 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 크기에 맞춰 제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100벌입니다. 추후 구매하여 입고 있는 인원들이 많아지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추가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디자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예상된 디자인을 설명드리자면 앞편 오른쪽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가슴 앞편 오른쪽에는 한림대학교의 로고를, 뒤편 상단에는 사회과학대학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의 표시를, 그리고 뒤편 하단에는 한림대학교의 표시, 이 정도로 구상 중입니다. 네. 가격대는 품질을 중요시하는 바람막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품질은 좋고 가격대는 적당한 제품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최대한 학우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명하게 제품을 선정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의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더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학대학 후보자 기호 1번이었습니다. 이어 자연과학대학 기호 1번 정우복 곽병민, 부후보 이은혜는 앞으로 나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34대 자연과학대 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식품영양학과 19학번 곽병민 부후보 생명과학과 21학번 이은혜입니다. 저희 학생회 이름은 데이입니다. 데이는 Draw a Youth의 약자로 청춘을 그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저희의 슬로건은 한편의 청춘을 그리다입니다. 자연과학대학 학우들과 청춘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그려나가고자 이러한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대표 공약 8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복수전공 로드데이입니다. 복수전공 로드데이의 취지는 자연과학대학 학과를 체험하며 복수전공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복수전공 선택 및 변경에 앞서 자연과학대학의 학과를 홍보하고 미리 체험해보는 등 여러 학과 관련 사업을 통해 복수전공의 선택지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이색장학금입니다. 매 학기 말에 성적 유지, 자격증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및 성적을 거둔 학우분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성적 유지 장학금을 마련하여 한 학기간 성적을 잘 유지한 학우분에게 2학기에는 학기가 끝나기 전 자격증과 관련한 장학금을 마련하여 취득 개수에 따라 소정의 상품을 장학금처럼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취업 메이데이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연과학대학 학우들을 위해 취업 관련 측면에서 지원하고 각 학과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취업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약입니다. 정장 대여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통합 후 홍보하여 SNS에 게시하는 등을 통해 학우분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대학 메이트입니다. 선후배로 구성된 대학 메이트와 짝꿍을 이루어 교류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적응과 더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공약입니다. 해당 공약을 통해 신입생은 먼저 학교 생활을 해본 선배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지식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고, 재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과 교류가 가능하며 신입생 및 다른 학우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복지물품 대여 확대입니다. 우산과 충전기, 공학용 계산기, 담요 등 여러 복지물품을 추가로 확대하여 학우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약입니다. 물품을 대여할 시 대여자 이름과 학번, 대여하는 물품, 반납 시간, 이러한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대여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을 관리하고 오랫동안 물품 대여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리그데이입니다. 스포츠의 의미인 체력 증진과 경쟁의식 및 유의성을 깨우기 위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e스포츠, 보드게임 종목을 추가하여 친목 도모와 더 높은 학업 적극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e스포츠뿐만 아니라 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도 추가하여 학우분들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시험기간 공부시설 확대입니다. 시험기간 중 도서관과 같은 학습 공간에 많은 학우들의 밀집으로 자리 잡기 어려움과
공부 시간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시험기간 공부시설 확대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생명과학관 1층 카페 시설과 1층 강의실을 시험기간 전주에 운영하여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우분들의 시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비타민과 에너지바, 이온 음료 등을 담은 작은 응원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8번째 공약은 새내기 데이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들을 보다 빠르고 실속 있는 내용들 위주로 도움을 주고 완만한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학술적 요소로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전공 공부 방법이 있고, 문화적 요소로는 자연과학대학 새내기들의 단합을 위하여 새내기데이라는 작은 축제를 기획하여 각 학과 학생들, 새내기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연과학대학 학생의 데이는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경험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항상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대표가 된 만큼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 공통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학우들의 참여 증대 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행사 참여 증진을 위해 이색 장학금 종류 중 데이 장학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에 따라 학우분에게 상품을 장학금처럼 지급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참여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그데이에서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이 없었던 e스포츠와 보드게임을 추가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취지와 더불어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우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우들의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연과학대학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건의사항 또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자연대 게시판에 해결 방안과 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간식사업 등 행사에 참여한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과학대학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 드립니다. 이색 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이를 통해 학우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와 시험 기간 어떤 시설들이 확대될 예정인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색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우선 이색장학금은 자연과학대학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4점 유지 장학금, 갓생 장학금, 데이 장학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점 유지 장학금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전 학기에 이어 4점대 성적을 유지. 두 번째, 수강한 학점. 세 번째, 수강한 전공 개수에 따라 기준을 세워 선발하겠습니다. 갓생 장학금은 한 해 동안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개수에 따라 선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 장학금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행사 참여 횟수에 따라 선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정의 상품권이나 상품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여러 학생이 몰릴 경우 공정성을 위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선정 이유를 공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학교생활과 자기개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험기간 시설 확대는 생명과학관 1층에 있는 8102와 8111 강의실을 추가적으로 생명과학관 1층에 있는 1847 카페 사장님과 협의하여 카페 테이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보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후보자 정책에 대한 방청객의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대학 후보자 기호 1번이었습니다. 이어 정보과학대학 기호 1번 정후보 손동혁, 부후보 이정민 나와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정보과학대학 대표자 선거에 출마한 레디의 정후보 빅데이터 1학번 손동혁, 부후보 스마트 IoT 22학번 이정민입니다. 먼저 저희 학생의 이름과 슬로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의 이름은 레디입니다. 레디의 사전적인 의미는 준비가 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이름 레디에는 학우들을 위한 준비된 학생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의 슬로건은 함께할 준비, 우리는 레디입니다. 슬로건 의미는 학우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학생의 레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약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물품 수요 조사입니다. 23년 정보과학대학 학생의 경우 복지 물품으로 보조 배터리, 우산, 고데기, 담요를 제공했습니다. 위 복지 물품을 유지하되 정보과학대학 학우분들이 전자기기들을 많이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대한 복지 물품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 복지 물품으로 노트북 거치대, 무선 마우스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물품을 추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복지물품 수요조사를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마다 총 2회 진행할 것이고 네이버 폼으로 수요조사를 받을 것이며 단답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단답식 내용으로는 학우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복지물품 위에 필요한 복지물품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종합해 학우분들의 수요를 파악할 것입니다. 파악 후 수요가 높은 물품들을 구매할 것입니다. 추가로 당선된 이후에 학생회비를 고려해 소수 학우분들의 선호도를 가진 복지 물품을 구매해 최대한 모든 학우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매가 완료되면 SNS를 통해 복지 물품이 배치가 되었다고 학우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분기별 사업 카드뉴스입니다. 분기별 사업 카드뉴스는 분기별로 진행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진행 사진 그리고 공약 체크리스트를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공약입니다. 저희가 분기별 사업 카드뉴스를 공약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우들이 행사 사진과 짧은 코멘트를 보면서 지난 행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보고 방식이 아닌 학우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카드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약 이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학우들이 저희가 내세운 공약의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 사업 카드뉴스를 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이유는 카드뉴스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 가독성이 좋다는 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분기별 사업 카드뉴스는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난 후인 총 4번 진행됩니다. 카드뉴스를 정보과학대학 SNS에 공지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학우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생의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입니다. 기존의 에브리타임에서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대해 생각했을 때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의 공약의 핵심은 매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구독 플랫폼 매칭을 구할 때보다 저희가 학우분들을 매칭시켜줬을 때 매칭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보과학대학 전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칭 이후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그룹 매칭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학우분들의 그룹 매칭을 도와줄 플랫폼으로는 티빙과 웨이브를 선정했습니다. 구독 플랫폼의 정기권은 한 달마다 구매해야 하므로 학기 중 매달 일주일 동안 네이버 폼으로 모집할 것이고, 모집할 때 학우분들이 팀 단위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모집 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릴라 이벤트입니다.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학우분들의 지친 일상 속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학교 생활을 더욱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릴라 이벤트는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방식으로는 저희의 슬로건인 함께할 준비, 우리는 레디에 맞춰서 뭐뭐할 준비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격증 일정 소개입니다. 자격증은 학우분들의 취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년에 몇 번 치러지지 않는 자격증 시험을 학우분들이 놓치지 않게 자격증 시험 일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소개하려는 자격증은 정보과학대학에 소속된 학과들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소개하는 자격증 종류로는 정보처리기사, 리눅스 마스터, ADSP를 우선적으로 정했고, 이외에 학우분들에게 수요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결과를 종합한 후 상위 2개의 자격증 일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격증 일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일정은 월별 달력으로 제작하여 SNS와 정보과학대학 게시판 달력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약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대학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 공통질문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참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며 학우들의 의견에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사업은 학우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우분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마일리지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일리지 사업이란 학생회가 진행하는 사업 중 학생회가 선정한 4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SNS 게시물을 통해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사업을 알려드려 학우분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고, 4가지 사업에 모두 참여해야 상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조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게시글을 올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분기별 사업 카드 뉴스를 통해 학우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SNS를 통해 학우분들과 소통하며 학우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 그대로 유지하되 익명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학우분들을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물품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물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여하고 휴게실에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된 QR 코드를 부착해 여하고 휴게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질문 드립니다. 분기별 사업 카드 뉴스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우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구독 플랫폼 매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우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셨던 분기별 사업카드 뉴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요 공약 소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 사업카드 뉴스는 진행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 진행 사진, 그리고 공약 체크리스트를 카드 뉴스로 게시할 것입니다. 카드 뉴스에 다루게 될 내용에는 저희 행사에 참여한 학우분들의 후기와 학생회가 생각한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 체크리스트의 경우 현재 공약 이행 여부와 앞으로 남은 공약들을 기재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 학우분들은 두 가지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사업의 정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의 계정을 태그해 대부분의 학우들은 스토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일회성의 성격을 띠어 학우분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사업카드 뉴스에는 진행한 사업 내용과 사진이 게시되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학우분들이 느꼈던 추억,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분기별 사업카드 뉴스에는 공약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했던 사업을 체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체크한 사업 이외에는 진행될 사업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우분들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정보는 카드 뉴스로 제작해 SNS에 게시할 것이며 정보과학대학 학생회실 앞 게시판에도 게시하여 많은 학우분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구독 플랫폼 매칭 방식은 네이버 폼을 만든 후 SNS로 전달할 것입니다. 한 달만 구독을 하고 취소하는 학우분들이 있을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학기 중 매달 초 일주일 동안 네이버 폼을 통해 모집을 받을 것입니다. 모집을 받을 때 학우분들이 팀 단위인 2명 또는 3명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모집 시 1인과 2인, 3인을 선택하는 란을 만들고 팀 단위를 선택한 학우분들은 대표자 1명이 모집 신청을 하고 나머지 팀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할 것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팀 매칭이 되면 학생회가 톡방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학생회실에서 학생회실에서 주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면 팀 매칭을 같이 게시할 것이지만 네이버 폼 안에서 위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진행하고 동의하는 확인란을 만들 것입니다. 폼 작성을 마친 학우분들은 학생회실에 와서 동의서를 작성한 순서대로 선착순 매칭을 진행할 것이고 팀별 매칭을 한 학우분들은 대표자가 와서 작성할 것입니다. 매칭이 된 후 학생회 측에서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매칭 이후에 신청하신 학우분들은 대기번호를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매칭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칭 인원이 부족해 구독 플랫폼을 보지 못했거나 1인권으로 구매할 경우 구독 플랫폼 그룹 매칭 공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독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방청객의 그 질문과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대학 후보자 기호 1번이었습니다. 정보과학대학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2024 후보자 공청회를 종료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